3월 보름날 키다리 아저씨께. 요즘 저는 라틴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꾸준히 공부를 해왔고 앞으로도 열심히 공부할 작정이에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제 시험을 보거든요. 이번에는 기필코 시험을 통과해야 돼요. 다시 아저씨께 편지를 쓸 때쯤에 시험을 잘 봐서 기분 좋게 자유의 몸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한없이 풀이 죽어 있겠지요. 편지를 짧게 끝낼게요. 라틴어 공부를 더 해야 하거든요. 아저씨의 JA. 3월 26일 키다리 아저씨 스미스 씨께. 아저씨는 제 질문에 도무지 답을 안 해주시네요. 제가 하는 일에 아무런 관심도 없으신가 봐요. 아마도 아저씨는 후원자들 가운데 최악일 거예요. 그냥 의무감으로 제 학비만 대주시겠지요. 저는 아저씨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 본명조차도 모르지요.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상대에게 편지를 쓰는 일은 무척 힘이 드네요. 어쩌면 아저씨는 제 편지를 받자마자 뜯지도 않고 쓰레기통에 버리실 테지요. 한 번도 꼼꼼히 읽어보신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제 학업과 관련된 내용만 간단히 적어야겠어요. 저는 지난주에 기하학과 라틴어 시험을 다시 보았는데 둘 다 무사히 통과했어요. 이제 자유의 몸입니다. 재류사 에버트 올림. 4월 2일 키다리 아저씨께. 지난번 편지는 제발 잊어주세요. 아저씨, 그날 전 정말 외롭고 감기까지 걸려 그런 실수를 저질렀네요. 아직도 편도선이 부어서 정말 아파요. 대학 안에 있는 작은 병원에 6일째 입원 중이랍니다. 이곳 간호사는 아주 엄격해. 겨우 병상에 앉아 편지 쓰는 것만 허락받았어요. 요 며칠 제 머릿속은 온통 아저씨 생각뿐이에요. 아저씨가 저희 실수를 용서해주지 않으면 병이 나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붕대로 머리를 감싸 토끼 귀처럼 묶고 있어요. 혀 밑도 부었죠. 제가 안쓰럽지 않나요? 더 이상 편지를 쓸 수가 없네요. 오래 앉아있지 못하겠어요. 지난 편지에 무례했던 점 사과드려요. 사랑을 담아 주디 에버트 올림. 부속 병원에서 4월 4일 친애하는 키다리 아저씨께. 어제 저녁 날은 어두워지고 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염없이 내리는 빗줄기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지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간호사가 예쁜 핑크빛 장미로 가득 찬 기다란 상자를 가져다 주지 뭐예요? 더욱 놀란 것은 그 안에 손글씨로 아주 정갈하게 쓴 카드까지 들어있다는 점이에요. 아저씨, 정말 감사드려요. 제가 난생 처음 받아본 제대로 된 선물이었어요. 행복해서 눈물까지 흘렸답니다. 이제 아저씨께서 제 편지를 꼼꼼히 읽는다는 것을 알았으니 좀 더 재미있게 쓰도록 노력할게요. 부디 지난번에 보내드렸던 버릇없는 편지는 불태워주세요. 아저씨가 다시는 그 편지를 읽지 않으셨으면 해요. 이렇게 시름시름 감기나 앓고 개팍한 성질로 불평만 해대는 대학 새내기를 기분 좋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아저씨는 가족과 친구가 아주 많을 테니 외롭다는 감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저는 외로움을 아주 잘 알지요. 그럼 오늘은 이만 줄일게요.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지 확실히 알게 됐으니까 다시는 성질 부리지 않을게요. 질문도 더 이상 하지 않을 거고요. 그런데 아저씨는 아직도 여자아이를 싫어하나요? 아저씨의 변함없는 주디 올림. 목요일 예배 후에. 아저씨는 제가 어떤 책을 가장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요즘 저는 폭풍이 언덕에 푹 빠졌어요. 에밀리 브론테는 젊었을 적에 이 책을 썼고 한 번도 교회 목사관을 벗어난 적이 없다더군요. 일평생 연애를 한 적도 없고요. 그런데
히드클리프 같은 남자를 어떻게 상상해낼 수 있었을까요? 저 역시 얼마 전까지 고아원을 벗어난 적이 없고 젊지만 에밀리 브렌테처럼 상상할 수 없어요. 이따금 제가 천재가 아닌 것 같아 안타깝지요. 제가 만약 훌륭한 작가가 못 된다면 아저씨께서 실망하실까요? 봄에는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푸른 새싹이 곳곳에 돋아나지요. 요즘 저는 마음이 들떠서 수업마저 내팽개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봄날에는 읽을 것이 아주 많잖아요. 글로 읽거나 쓰기보다 직접 체험해보는 것이 더욱 재미있죠. 으아, 제가 한창 편지를 쓰고 있는데 엄청나게 큰 지네가 나타났어요. 저는 비명을 막 질러댔죠. 실제로 지네는 훨씬 더 징그러워요. 어떤 내용을 쓸까 고민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제 옆으로 이 지네가 뚝 떨어졌지 뭐예요? 저는 깜짝 놀라 도망치다가 탁자에 놓인 컵을 2개나 떨어뜨렸어요. 그때 셀리가 제 비명을 듣고 달려와 머리빗으로 지네를 내리쳤지요. 다시는 그 빗을 쓰지 말아야지. 그런데 신기하게 지네는 빗을 맞은 앞부분이 죽은 듯 꼼짝하지 못하면서 뒷부분은 그대로 살아 도망쳐버렸어요. 아마도 지네는 기숙사 바깥쪽 벽을 뒤덮은 담쟁이 덩굴에 사는 것 같아요. 정말이지 지네는 징그럽게 짝이 없지요. 차라리 침대 밑에서 호랑이가 나오는 편이 더 나을지 몰라요. 금요일 밤 9시 30분. 오늘은 하루 종일 엉망진창이었어요. 기상 종소리를 듣지 못해 아침 식사 시간과 첫 수업에 지각했지요. 게다가 신발끈이 끊어졌고 멀쩡해 보이던 펜에서 잉크가 샜어요. 그뿐이 아니에요. 교수님과 수학 문제를 갖고 논쟁을 벌였는데 결국 제가 틀렸다는 것이 밝혀졌지요. 마치 고아원 음식처럼 나온 점심 식사 메뉴는 끔찍했고요. 영어 시간에는 교수님이 칠판에 적어놓은 시의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과제로 주어졌는데 정말이지 너무 어려워 아무 내용도 쓸 수가 없었어요. 시의 의미가 뭘까? 계속 머리를 굴려보았지만 짐작도 할 수 없었지요. 그건 다른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종이는 하얗게 비어 있었고 저를 비롯한 친구들의 머릿속도 그와 같았죠. 공부를 하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체육 수업은 비가 오는 바람에 체육관에서 했지요. 그때 제 옆에 있던 계집애가 곤봉으로 제 팔목을 쳐서 몹시 아팠어요. 또 나중에 방에 들어와 보니 새로 맞춘 드레스가 와 있더군요. 한데 너무 꽉 끼었어요. 청소 아줌마는 책상 위에 놓아둔 메모지를 뒤죽박죽으로 만들어놨고 저녁 디저트는 정말 맛이 없었지요. 예배 시간이 설교까지 평소보다 훨씬 더 길었고요. 저는 하루 일과를 거의 끝낸 다음 여인이 초상을 읽으려고 자리에 앉았어요. 그런데 라틴어 시간에 제 옆에 앉는 친구가 때마침 수업 내용을 물으러 와서는 무려 1시간이나 수다를 떨고 갔지요. 아저씨, 제가 생각하기에 어떤 때는 큰 재난보다 생활 속의 자잘한 스트레스가 더 견디기 힘든 것 같아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인생은 게임 같아서 승부에 패하고 나면 그냥 어깨 한번 으쓱하고 웃어 넘겨야지요. 제가 설령 승부에서 이기더라도 다를 바 없고요. 저는 유쾌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다시는 줄리아의 실크 스타킹이나 천장에서 떨어진 지네 따위로 불평하고 싶지 않네요. 그럼 이만 줄일게요. 아저씨의 한결같은 주디 올림. 5월 27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 리베트 원장님에게서 편지를 받았어요. 원장님은 제가 공부를 잘하기를 바란다고 하셨지요. 그리고 여름방학에 갈 곳이 없을 테니까 고아원에 공짜로 머무르면서 일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하셨어요. 고아원은 정말 싫어요. 그곳으로 돌아가느니 차라리 죽겠어요. 제르사 에버트 홀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저를 구원하셨어요. 저는 농장에 가는 것이 정말 좋아요. 아직까지 농장에 가본 적이 없거든요. 여름방학 내내 고아원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아마
흥분해서 접시를 다 깨버릴지도 몰라요. 이만 편지를 줄일게요. 프랑스어 시간이라 길게 못 써요. 그럼 안녕히. 아저씨를 사랑하는 주디 올림. 5월 30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께서는 제가 다니는 대학에 와 보셨나요? 5월의 교정은 정말 아름다워요. 간목들마다 꽃이 만발하고 나뭇잎은 세상에서 가장 어여쁜 초록빛을 띠고 있지요. 잔디밭에는 노란색 민들레가 피어나고 여학생들이 드레스도 저마다 아름다움을 뽐내는 듯해요. 친구들은 모두 여름방학이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며 들떠 있어요. 시험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듯 보이죠. 그 중에서도 저는 누구보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더 이상 고아원에 있지 않고 일찌감치 취업해 일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아저씨, 고맙습니다. 저는 지난 과거의 잘못을 모두 뉘우치고 있어요. 리베트 원장님께 무례하게 굴었던 것도 반성해요. 설탕 그릇에 소금을 넣어두었던 일도 반성하고 후원자들이 보지 않았을 때 그들을 놀린 것도 반성해요. 저는 이제 행복한 사람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할 거예요. 이번 여름방학에는 작가 수업을 위해 글을 많이 쓸 계획이에요. 오, 제 성격이 점점 좋아지고 있네요. 저는 고난과 슬픔이 위대한 사람을 만든다는 말에 동의할 수 없어요. 행복한 사람들이 친절한 법이에요. 아저씨가 언제 이곳에 오시면 제가 캠퍼스 곳곳을 안내해 드릴게요. 여기는 도서관이에요. 이 건물은 체육관이고 저 건물은 학교 병원이랍니다. 아마도 저는 아저씨께 들뜬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겠지요. 손님들을 안내하는 일을 맡아본 터라 자신 있답니다. 더구나 저는 며칠 전 어떤 남자 손님에게 캠퍼스를 안내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분과 함께 캠퍼스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그처럼 남자와 오랫동안 얘기 나눠본 적은 처음이지요. 그전에는 기껏해야 고아원 후원자들과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전부였으니까요. 후원자들은 대부분 뚱뚱하고 거들먹거리며 금식에 줄을 늘어뜨린 채 눈에 뻔히 보이는 친절을 베풀었어요. 그들은 대부분 낙정벌레 같았지요. 아저씨는 그들과 분명 다르시지만 말이에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갈게요. 며칠 전 제가 안내한 남자는 저비스 펜들턴이란 분이었어요. 줄리아의 삼촌이지요. 처음 학교로 조카를 찾아오셨는데 줄리아가 삼촌과 친하지 않는 데다 수업에 들어가야 한다며 제게 캠퍼스 안내를 부탁했어요. 저 역시 펜틀턴과 사랑과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아서 마음을 내키지 않았죠. 그러나 직접 만나본 줄리아의 삼촌은 아주 좋은 분이셨어요. 한마디로 펜틀턴과 사랑 같지 않았지요. 저도 그분 같은 삼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저씨, 제 삼촌이 되어주세요. 아무래도 일전에 부탁드린 할머니보다는 삼촌이 낫겠네요. 저는 아저씨도 젊었을 때 저비스 펜틀턴 씨 같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은 없지만 아저씨가 어떤 분이실지 알 것 같아요. 그분은 키가 크고 말랐어요. 웃을 때면 입꼬리가 말려 올라가 매우 유쾌해 보였지요. 저와 함께하는 내내 편하게 해주셔서 마치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아저씨도 그렇지 않을까요? 저비스 펜틀턴 씨는 기차를 놓칠까봐 줄리아는 제대로 보지도 않고 서둘러 떠나셨어요. 그러자 줄리아는 괜히 제게 심통을 부렸지요. 그분과 제가 너무 다정하게 시간을 보냈던 탓이었을까요? 듣자 하니 그분은 아주 부자에 집안에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더군요. 왜냐하면 그날 마신 차 한 잔 값이 60센트나 했거든요. 오늘 아침 저와 셀리, 줄리아는 초콜릿 박스를 선물 받았어요. 남자한테 초콜릿을 받아본 것은 처음이지요. 이제야 비로소 제가 고아가 아니라 평범한 여자처럼 느껴지네요. 아저씨도 언제 학교에 오셔서 저와 함께 차를 마시러 가면 좋겠어요. 그래요. 보나마나 저는 틀림없이 아저씨를 좋아할 거예요. 저는 아저씨를 한순간도 잊지 않는답니다. 주디 올림. 출신. 오늘 아침에 거울을 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전에 볼 수 없었던 보조개가 생겼네요. 아주 이상해요. 보조개가 어떻게 생기게 됐을까요? 6월 9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주 신나는 날이에요.
여름방학 전에 마지막으로 보는 생리학 시험이 막 끝났거든요. 이제 저는 농장에서 3개월 동안 지내게 될 테지요. 여태껏 한 번도 농장에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떤 곳인지 잘 몰라요. 하지만 농장을 좋아하게 될 것이라는 점만은 분명하지요. 그곳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생각이니까 정말 좋아요. 한편으로는 고아원이 아닌 곳이 익숙하지 않아 조금 긴장되네요. 리베트 원장님이 저를 쫓아오지 못하게 더 빨리 달려가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여름방학에 누구의 말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저는 아저씨가 시키는 대로 할 거예요. 하지만 리베트 원장님은 잊고 싶네요. 농장 주인 샘플씨 부부는 저를 평화롭게 내버려 두시겠지요? 이제 저도 엄연한 성인인걸요. 야호! 여행 가방에 천천히 짐을 싸야 할 것 같아요. 냄비며 그릇, 소파, 쿠션, 책들을 박스 3개에 나눠 담아야겠어요. 그럼 오늘은 이말 줄일게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올림. 추신. 제 생리학 시험을 함께 보내요. 아저씨라면 이 시험을 너끈히 통과하셨을 것 같으세요?